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18일 미 연준이 2년 반 만에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현재 모든 관심은 한국은행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한국은행의 대응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18일에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B컷으로 0.5%포인트 내리는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2022년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니까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상 0.5%나 확 내리니까 이게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연준 의장 파월도 그 부분을 상당히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 파월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50bp 내린 걸 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서 연준이 금리를 세게 내렸다고, 시장이 그렇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의식해서 미국 경제가 괜찮다, 좋은 상태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 계속 강조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견조하고 노동시장도 굉장히 견고한 상태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좋은 경제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금리 결정이 내려진 거라며, 이번 결정이 선제적인 대응 측면이라고 되게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침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침체에 대응하려고 한 거다. 네. 지금의 좋은 경기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로 이번에 금리를 0.5%나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2020년 코로나 당시부터 파월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제적으로 금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기 입으로도 예단해서 금리 정책을 펼치지 않고 나타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해왔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었거든요.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와놓고 이번에는 선제적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한 거네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인지 미 연준의 B컷 결정 이후 오히려 시장에서는 침체 우려가 더 제기되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됐는데도 투자 시장이 크게 반응도 안 하고 약세 흐름으로 빠져들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건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던 거의 확정적인 사실이었어요. 그게 기준금리를 내리는 수준이 0.25냐 0.5%냐 그 수치만 달랐을 뿐인 거지, 이번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사실은 다 예상하고 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두고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찰이 계속 커져왔던 거죠. 정부 측의 입장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어차피 9월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앞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침체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한국은행을 계속 압박해왔던 거고요. 특히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었던 지난 8월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한 정책기관까지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 인하하라고 책임 강도를 높이면서 엄청나게 압박 수위를 높였었는데요.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조차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말까지 하면서 거들기도 했고요. 8월 22일이었나? 금리 결정 전날까지 금리 인하를 하라는 압박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었죠. 그런데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당시 금리 인하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 상황에 불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걸 주된 이유로 들면서 금리 인하에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오히려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고 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금리 결정이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 건 맞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는 많이 아쉽다며 유감이라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요. 여당 측 한 의원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한 걸 가지고 한국은행한테 새가슴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했어요. 여기에 더해 지난 3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결산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한테 내수 침체에 대해 정부 대응책을 물으니까 국무총리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대신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내수 침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은행한테 떠넘기는 듯한 발언까지 해서 이게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선을 분명히 그어왔었잖아요. 맞아요.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초여름부터 지금 산적해 있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모든 해결과 책임을 한국은행한테 돌리지 말라고 금리 인하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면서 선을 그었었습니다. 유통, 부동산, 입시 등 전방위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구조개혁 없이는 금리 정책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만 내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동안은 돈풀기 정책으로 임시 방편으로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그렇게 넘어왔다면서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지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정부 들으라는 듯이 비판을 날렸었습니다. 그리고 기사화돼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같은 맥락으로 지난 9월 3일에도 한국은행의 한 금융통화위원이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의 부동산 과열 상황과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한 일도 있었어요. 현재 집값 상승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이미 우리나라 집값이 버블 영역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시장이 확실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금리를 당연히 같이 내린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의 금리 정책에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금융통화위원회 말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이 사람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해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가장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진 금통위원으로 분류돼 왔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금통위원이 이번에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 반하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정도 일이 있을 만큼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빨리 금리 내리라고 하는 정부 측하고 한국은행 간에 강도 높은 마찰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침체 대응에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써버리고 이제 믿을 거라고는 금리 인하밖에 없는 정부가 한국은행한테 책임과 대응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한국은행은 우리의 책임만이 아니다, 우리가 금리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커트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미 연준이 B컷으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리는 그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 그동안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앞에서 그동안 어떠한 말을 했건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건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는 정부 측과 정치권에서 한국은행을 향한 금리 인하의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아무리 자기들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와 명분으로 예를 들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늦추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이제부턴 침체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비판과 책임이 더 커지게 될 건데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은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상황상 억지로라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부담을 그대로 떠안은 채 그냥 금리를 내릴 거냐? 물론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할 10월쯤 돼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은행이 부채 증가 부담은 좀 덜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 꺾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말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런 경우라면 금리 인하 이후 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속화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조급하게 하는 바람에 가계부채 문제에 기름 부었다고 하면서 또 화살이 한국은행을 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만약 10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문제일 경우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파적 금리 인하요? 네. 그냥 들으면 매파와 금리 인하라는 말이 되게 모순적이게 들릴 수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는 하더라도 금리 인하 결정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매파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리 인하를 찔끔 한번 하고 나서 시장의 기대를 완전 저버릴 정도로 질질 끌면서 금리 인하를 조금씩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게 아니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는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활발하게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다른 조치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네, 이게 아직까지는 의견일 뿐인 건데 은행의 대출 여력을 감소시키려고 시중은행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이 지급 준비율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중앙은행이 가진 채권 등을 매각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형태로 은행의 대출 가능 자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긴축을 할 때나 하는 거잖아요. 네,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도 금리는 내리지만 시중은행 등을 활용해서 부채 증가를 억제할 방법은 또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위기 우려를 언급할 정도로 경기 살리는 것보다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10월쯤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 부채 증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서 그때 금리를 내려야 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면 매파적 금리 인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문턱도 높아지면서 1금융권의 대출 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지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금리 인하가 아니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면서 향후 금리 인하와 관련된 한국은행의 발언이나 이런 걸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금리 결정하는 10월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하겠네요. 매파적 금리 인하 같은 이상한 금리 인하 말이 없으려면 우선은 부채 증가 잡히는 게 중요하지.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 하는 그 문제가 당장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그동안 말한 대로 나름대로 자기들 소신에 맞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지 아니면 상황에 끌려가는 결정을 할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